복소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들을 풀다가 이런 모양의 문제를 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분자 분모에 모두 복소수가 있는 모양. 자, 이런 모양을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소수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선 여기 분모에 있는 복소수랑 모양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그러니까 O-i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줬었죠. 이렇게 곱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운데 부호만 딱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합차 공식을 바로 쓸 수 있다. 5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리고 i는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허수였던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모를 계산해 보니까 26이라는 실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에 서로 곱해준 이 두 개의 복소수, 지난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복소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을 때 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a랑 bi는 그대로 가는데 가운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i의 부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얘의 켤레 복소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 복소수 위에다가 줄을 하나 쫙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소수 위에 이렇게 선분이 하나 그어져 있다 라고 하면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호만 다른 복소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복소수를 보통 이렇게 z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 z 위에 또 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 먼저 해주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z1, z2 이렇게 복소수를 z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z1 플러스 z2의 켤레 복소수, 이 둘을 더했더니 5 플러스 2i라는 복소수가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1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z2는 켤레 복소수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원래 z2의 허수 부분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준 다음에 지금 i끼리 또 다시 한번 묶어주면 정확히 실수부, 허수부가 구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실수 부분은 5가 돼야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은 2i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수 부분은 x-2 플러스 2는 5다. 그리고 허수 부분으로 식을 만들면 3-3x 플러스 y는 2다. 지금 x, y 문자 두 개에다가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립하면 x랑 y를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x, y를 구했는데 문제에선 x, y의 곱을 물어봤으니까요. 이 둘을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랑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을 때 허수가 나온다. 자, 이건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영상 처음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사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z를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자,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이 b제곱 i제곱이 되면 i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자, 이건 외워두셔도 좋지만 여러 번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랑 b는 둘 다 실수고 여기 i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된다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소수의 역수랑 그리고 그 켤레 복소수의 역수, 이것도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하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방금 봤던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이 분모에 있습니다. 자, 이건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번에서 해봤듯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 했었죠. z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일단 분모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실수죠. 자, 이제 분자를 봤더니 켤레 복소수끼리의 합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얘네끼리 합하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잖아요. 얘네들을 더한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만 딱 두 개 남죠. 그래서 2a 실수가 됩니다. 자, 분모도 실수, 분자도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분자 부분이잖아요.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허수 부분끼리 지워졌었죠. 그래서 2a만 남았던 거 기억나시죠? 3번도 틀렸습니다. 실수.
자, 4번 보겠습니다. 분모에 복소수 z에 켈레 복소수가 있고 분자에는 복소수 z가 있습니다. 자, 이게 먼저 허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자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모에 있는 복소수에 켈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준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복소수를 실수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 분모는 어때요? 켈레 복소수끼리 곱해졌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는 실수가 됐겠죠? 자, 그럼 분자를 볼게요. a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a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i 전체 제곱, 그리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다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i가 곱해져 있는 건 이렇게 2ab, 나머지 것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i가 없으니까 실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허수가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분모는 아까 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미 실수고, 분자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져 있는데 저 초록색 부분 2abi, 저게 결국 허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 앞에 곱해져 있는 2ab가 0이 아니란 얘기죠. 저게 0이면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실수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자, 그런데 z는 a 플러스 bi였잖아요. 여기서 a랑 b가 둘 다 살아있다는 건 뒤에 있는 허수 부분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z는 실수이다 라는 말이 틀리게 된 겁니다. 허수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소수 z는 허수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z가 순허수면, 그러니까 z를 a 플러스 bi라고 뒀을 때 순허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실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z는 b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자, 일단 순허수기 때문에 b는 0이 아닙니다. 일단 b도 0이면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실수로 봐야 돼요. 근데 순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된다. b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z의 켈레 복소수도 순허수냐? 얘도 마찬가지죠.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도 실수 부분이 없고 허수 부분만 살아있기 때문에 순허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켈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2단계 때 다시 배울 거니까요. 1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켈레 복소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직접 그대로 풀어보면서 한 번씩 증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는 복소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뒤에 있는 식을 봤더니 알파랑 알파의 켈레 복소수, 베타랑 베타의 켈레 복소수를 이용한 조금 복잡한 모양의 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파랑 베타는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켈레 복소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사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저 뒤에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인수분해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곱셈 공식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 식을 봤을 때. 그럴 때는 바로 다음 단계, 공통인수들로 묶어 나가면서 인수분해를 하자. 자, 그럼 한번 저 식을 봤을 때 알파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로 묶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동시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베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베타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뒤에 묶여있는 것들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마이너스로 묶어줬더니 모양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똑같이 묶어주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알파랑 베타를 그대로 대입하면서, 그리고 켈레 복소수들도 그대로 대입하고 계산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여기 뒤에 있는 이 켈레 복소수들끼리의 뺄셈, 얘네를 좀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켈레 복소수들끼리 더하거나 빼면요, 이걸 전체 켈레 복소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켈레 복소수들끼리 더했다 그러면 그 복소수들끼리 더한 거를 전체 켈레 복소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공식은 우리가 2단계에 가서 증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켈레 복소수들끼리 더하면 켈레 복소수로 그냥 전체를 묶을 수 있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을 전체 하나의 켈레 복소수로 묶어줬더니 어때요? 얘네 두 개가 켈레 복소수끼리 곱해져 있는 모양이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알파랑 베타만 먼저 대입을 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고 나면 E-i라는 복소수가 나오는데요. 얘랑 이 뒤에 곱해져 있는 게 켈레 복소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
2 플러스 i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차를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네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5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